한 주의 자동차 이슈를 정리하는 테크니스 자동차 김준배. 안용문입니다. 사과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다니. 네. 이게 지금 썰로 치기에 너무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아주 시장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어떤 내용이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애플이 한 2024년, 좀 늦어지면 2025년 정도에는 그 전기차 베이스로 한 자율주행차를 직접 개발을 해서 양산을 하겠다라는 보도들이 좀 이따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또 재미있는 것이 그 소식, 그 소스가 예. 대만 쪽이 좀 많습니다. 아, 이게 그럼 공식 발표가 아닌가요? 네, 애플은 현재 공식 입장은 없다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아니 그러면 최초 소스가 대만 매체예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이제 믿을 만한 이야기들, 그리고 혹은 좀 혹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대만 쪽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그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AI 칩을 대만의 TSMC에서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든지 스토니아 근교에서 애플이 이미 테스트카를 뭐 수십 대 돌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도 대만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뭐 대만 제조업체 쪽에서 좀 나온 이야기라고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도 TSMC를 포함해서 그 협력사들이 이제 애플과 협력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어떤 개발 소스 같은 것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다른 뭐 여러 나라의 외신들도 그 대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에 좀 많이 인용을 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만 이 뉴스가 나온 이후로 미국 시장으로 21일 날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죠. 잔치집에 재를 뿌린 격이 된 건데요. 21일이 테슬라가 이제 S&P 500에 진입한 첫날이어서 네, 잔치를 벌였는데 이날 딱 진짜 이 애플카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 주식은 오히려 전날 대비해서 한 6.5% 정도 빠졌습니다.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띄운다고 해도 테슬라가 끄떡이 없었는데 네네. 애플이 한다 그러니까는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이 내연기관차들은 점점 자존심을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전기차의 애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애플이라는 상징성이 조금 더 이런 주가의 그 하락에 타격을 준 것이 아닌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4년 만에 이게 가능할지. 테슬라도 몇 년 걸렸죠? 전기차 나오는데? 2003년에 설립이 됩니다. 2003년. 테슬라가 전기차를 팔아서 예. 돈을 벌기 시작하는 데까지 예. 16년 걸렸어요. 16년. 2019년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되거든요. 그전까지 계속 적자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전기차라는 것이 IT 베이스에서 접근한 게 그 내연기관 차보다 쉽지만 이거 갖고 이제 많이 차 만들어서 돈을 벌기가 이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애플이 지금 14년, 15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애플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아이팟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랑 같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외주만 주긴 줘도 혼자서 다 하는데 이게 4년 만에 가능하다고 보면 사실 그러면 또 테슬라도 좀 무시당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애플이라면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도 내연기관 있었어요. 차들은 워낙 내연기관에 오리엔티돼 있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서 경쟁력이 없는데 애플은 순수 이제 베이직부터 시작해가지고 게다가 자율주행 핵심이 반도체인데 그걸 애플이 지금 반도체 자체 개발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으니까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 잘하는 것이 핵심 기술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생산을 이제 외주를 잘 줘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죠. 근데 이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산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애플 스타일이라면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개발 다 해놓고 자 우리랑 같이 차 만들 사람 손 해서 외주 쫙쫙쫙쫙 받아서 이제 구성을 하면은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어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2년 자꾸 시연이 되면서 이제 구체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관심은 우리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실 현대차는 수소차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테슬라하고 정면 충돌 개념인가요? 정면 충돌이라고도 봐야 되는 게 이전까지는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던 기존 내연기관 차를 개조를 해서 전기차를 만들었다면
내년부터는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전기차만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순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테슬라, 뭐 애플이 정말 전기차를 낸다면 애플과도 직접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현대차로서는 호재는 아니네. 그러니까는 그렇죠. 되게 좀 무서운 뉴스긴 하네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과연 배터리 쪽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과연 이 배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 그 방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제조사들의 그 주가도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배터리를 이렇게 쉽게 보나? 제가 듣기로는 엄청 LG화학이 20년 넘게 그렇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나온 결과물인데 왜 이렇게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쉽게 볼까요? 그래서 쉽게 본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그 애플의 자체 배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물음표이긴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배터리 셀의 어떤 그 규격을 좀 바꾸겠다. 모노셀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셀 각각의 용량을 키워서 뭐 모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터리 자체가 그냥 모듈로 작용을 하는 한 가지 그런 방식을 만들겠다고 애플이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하나 전해졌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조금 피하기 위해서 뭐 리튬 인산철을 쓴다든지 아니면 좀 배터리의 소재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이다 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사실 지금에 와서 뭐 리튬 인산철 얘기 나오는 거는 조금 뭐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배터리에서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라기보다는 애플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만의 어떤 그런 생태계 구축. 우리 거만 써. 우리 호환 없음. 우리 거만 딱.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잠그는 그런 방식을 좀 시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그래요. 배터리 전문 기자가 있잖아요. 한번 배터리 전문 기자한테 어떻게 보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저기 배터리 전문 기자 이광현 기자 연결이 됐는데요. 한번 우리 이광현 기자가 이 애플이 4년 만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광영입니다.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소식이 새벽에 전해졌는데, 물론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것도 놀랍지만 반대로 보면은 제조 공정에서는 그 배터리 제조사나 또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을 한다는 전망이 또 같이 나와서 아마 국내 배터리 업체에 또 굉장히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회사가 생겼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배터리 3사 애플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한 몇 프로 보세요? 이제 어떤 배터리를 쓰느냐가 관건인데요. 그 애플이 쓴다는 그 배터리는 LFP라고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활용할 것이라고 이제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그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국내 배터리 제조사가 그 뭐 기술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이 더 좋다 보니까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 건데, 아마 뭐 LFP 배터리 쪽으로 좀 생산을 한다면은 뭐 충분히 뭐 협력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근데 뭐 애플이 아직 세계 전기차에서 뭐 차지하는 비중이 뭐 당장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서 그 부분 때문에 뭐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런가요? 아직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좀 더 공식화가 되면 이제 그때 예측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럼요. 그거는 이제 테슬라도 아직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나왔고, 실제로 LG화학이나 파나소닉과 손을 잡고 차세대 배터리를 만든다고 밝힌 상황인데, 애플도 아직은 뭐 자체적인 기술은 지금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든 자동차 제조든 뭐 제조사와 손을 잡는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애플과 누가 선을 잡을 것인가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진짜 바쁠 텐데 연결해서 고마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예, 고마워요. 좀 근거 여지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흘러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네. 가능성은 충분하긴 한데 네. 구체적인 그림은 이제 안 나왔으니까 네네. 한번 입장 한번 본인의 생각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제 애플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예, 이제 이런 거는 가능했죠. 만약에 뭐 현대자동차가 예, 뭐 콜라보를 해서 뭐 애플 버전을 낸다 이러면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애플이 자체적으로 뭐 테슬라처럼 예. 독립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나서게 된다면 예. 그 순간 그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 상황에서 애플이 너희들이 무서워하든 말든 우리는 잘 모르겠고 우리 전기차 한다는데 니네가 뭐 말릴 수 있겠어? 라고 세게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아, 아닐 수 있는데 좀. 예, 왜냐하면 애플이 현재 지금 완성차 업체들과 상당히 끈끈한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새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아이폰을 가지고 예. 이제 차에 타서 연결을 하면 이제 애플 아, 카플레이라고 애플 해서 카플레이, 그쵸. 예, 커넥티카 기술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맞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 여러 가지 전장 기술들과 관련해서 예. 자동차 회사들이 애플과 이제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예.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애플 입장에서는 현재 자동차 부분에서도 꽤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그 부분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 점점 더 커넥티카 기술, 뭐 자율주행차 기술 이런 부분은 더 발전을 할 테니까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애플이 우리가 전기차 따로 만들 거야, 우리 도와줘라고 하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경쟁사를 키워주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예, 너무나도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는 셈이니까 그런 부분이 협력을 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그 애플이 사실 2014년에 이제 자율주행차 개발하겠다고 해서 뭐 프로젝트 타이탄 뭐 이렇게 해서 팀을 사내 구축을 하고 그랬었어요. 네네 BMW, 벤츠, 포드 그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여러 인재들을 다 영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드림팀을 꾸려서 꽤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왔었어요. 이게 한 2년 정도 만에 예.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것이 네. 사실상 이제 문을 닫았었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이제 분명히 애플이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기 때문에 그 애플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는데 예. 네, 그리고 어떤 그 외주를 주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노하우도 뭐 세계 최고죠. 그런데 실제 자동차라는 어떤 제품을 본인들이 직접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예.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는 그런 부분이 적기는 하지만 전기차라고 할지라도 이 자동차 부품 공급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애플이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구축을 한다. 예. 혹은 자동차 부품 회사 입장에서도 애플이 야 우리한테 좀 부품 좀 줘. 계약 맺자. 우리 애플이잖아. 했을 때 이 부품 회사를 다 이미 다른 완성차 회사들이랑 계약하고 있는데 그 완성차 회사들이 야 니네 애플한테 공급한다며 예. 라고 하면은 정말 갈등을 하지 않을까요? 예, 특히나 자동차 부품 계약 같은 경우는 5년, 10년씩 상당히 길게 계약을 가져가고 그 어떤 수익률이 낮은 대신에 그런 물량이라든지 어떤 기간 같은 게 안정성, 규모의 경제 이런 부분으로 수익을 내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 자동차 부품 회사 입장에서도 애플과의 협업이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이긴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상황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모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실제로 그 2015년, 16년, 17년 이때 당시에도 이런 그 애플이 자동차 부품 베인 첼리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소식이 그런 일이 많이 있었군요. 전했습니다.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애플카 역시도 완성차를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역량을 다시 한번 공개를 하고 이제 협업하자. 네. 네. 그러니까 애플카가 독립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애플카 바이 뭐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이런 식으로 콜라보를 하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애플이라는 곳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문만으로 네. 이 산업이 이렇게 급변한다는 게 네. 정말 무섭네요. 이런 자동차 10년 출입 기자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그 가치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애플이 직접 전기차를 만들 것이냐라는 네. 것에 계속 이제 좀
부정적인 쪽에 좀 더 관심이 쏠리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동차 산업계에서의 애플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공급 어떤 협력사적인 측면이 강했고 이런 부분을 놓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그 다시 전기차 시장에서 저 세를 넓히려면은 이런 그 생산 품질에 관한 그 역량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순수 전기차를 가지고 승부를 던지는 해가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나온다. 2024년, 뭐 2025년 그때 정도면은 어쩌면은 제 예상컨대 지금과는 또 양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10년 자동차 출기자로서의 어떤 미래를 좀 내다본 것 같고요. 뭐 결과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간 애플의 전기차 선언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애플의 전기차 설 소식과 관련 우리 안현무 기자하고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